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CP 제너레이티브 AI의 혁신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구글의 생성 AI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효율화와 혁신을 달성하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생성 AI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 탐색에 대한 도움을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잇의 윤상배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IT생 그룹의 이제 클로잇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윤상배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생성 AI 영역에서 생성 AI의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컨설팅하고 이것들을 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체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IT센 클로잇 회사에 대해서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로잇은 이제 클라우드 전문 이제 기업 회사이고요. 클라우드의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원타임에 서비스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면은 뭐 보안, 가용성, 운영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고객들에 제공하고 이제 그 기반 위에서 고객들의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특히 하셨듯이 생성 AI 쪽이 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 AI와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저희 클라우드 역량에 접목시켜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5개의 주제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저희들은 지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버텍스 AI 플랫폼을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CP 버텍스 AI 플랫폼 위에 올라가고 있는 저희 센 AI 솔루션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버텍스 AI를 기반으로 했던 이제 비즈니스 혁신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센 AI 솔루션 데모를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이신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과 함께 강의 중 퀴즈 정답자 분들께도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GCP 제너레이티브 AI 혁신을 주제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주제가 GCP 버텍스 AI를 이용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인데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함께 전달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좋은 의견 고맙고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돼서 난무하고 있죠. AI, 딥러닝, LLM, 챗GPT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술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요. 이걸 살펴보고 이 예를 기반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태초에 AI가 있었고요. AI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 추론을 모방하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였죠. 그런 시도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인간처럼 작동하는 것들을 모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이 보통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떤 이제 추론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의 추론하는 것처럼 이제 기계를 학습시켜서 어떤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ML 머신러닝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사람의 어떤 이제 두뇌를 생각한 거죠.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하게 되면은 컴퓨터도 사람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딥러닝, 사람의
신경계를 이제 모방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죠. 사실 이제 딥러닝 크게 성공을 했고요. 이 알파고가 사실상 이 딥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문장 간의 어떤 컨텍스트를 서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든 게 역시 구글에서 개발했었죠.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챗봇, 뭐 LLM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뭐 제미나이 그리고 뭐 널리 사용하고 있죠. GPT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LM 앞에 이제 L이 붙어 있는 거는 L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라지란 뜻은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 봤더니 데이터가 많을수록 좀 더 사람에게 유사한 어떤 데이터를 추론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뭐 도서에 있는 책에 있는 데이터들을 대량의 데이터들인 거죠. 이것도 학습시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된 거죠.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집중할 것들은 LLM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LLM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GPT가 22년, 23년 굉장히 큰 화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모델, 뭐 제미나이 같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미드저니 같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들, 그리고 뭐 소라와 같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음성을 뭐 텍스트로 변환하고 텍스트로 음성을 변환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과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까지가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이제 선도적인 서비스 나왔지만 약간의 좀 이슈가 뭐냐면은 이것들을 엔터프라이즈 기업 환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단지 기능이 제공되는 것 이외에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충족돼야 됐기 때문이죠. 잠시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아까 첫 화면에 나왔지만 구글은 사실상 AI를 선도하는 기업이었죠.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딥러닝 위에 트랜스포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구글도 이러한 여러 가지 머신러닝 그리고 생성 AI 그런 서비스를 쭉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고요. 가장 밑에는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 그리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들, 그리고 어떤 추론하는 기술들, 그리고 어떤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이얼로그 프로 같은 기술들이 쭉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 집중할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텍스 AI가 있고 버텍스 AI의 또한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버텍스 AI의 제미나이 랭귀지 모델을 주로 이제 소개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쭉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기능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좀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고객 데이터의 보안이고 확장성 그리고 뭐 가용성 그리고 운영 관측성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잘 하고 있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SenAI 같은 이제 서비스는 이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것들을 빌어서 실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간단하게 뭐 소개해 드리자면은 문서를 분석한다든지 영상들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CSV, 엑셀 파일로부터 어떤 통계자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큰 틀에서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용어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또 안전하게 LMM을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서 기업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생성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지금 같습니다. 더 붙일 것 없이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센 AI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AI 솔루션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 기반,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챗봇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기반의 솔루션이고요.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된 업무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챗봇을 사용하게 될 경우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면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각각의 사례마다 저희는 이제 마이 AI 봇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AI 에이전트가 할당이 되어서 각각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개인화 서비스가 되겠네요. 개인화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형태가 이제 모호한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데이터들도 간단하게 쉽게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작업, 분석 작업, 추론 작업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이제 보안 이슈가 될 겁니다. 당연히 회사의 자료들, 개인의 자료들이 올라가게 될 건데 이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슈가 될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솔루션은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까지 많은 이러한 솔루션들이 직접 설치하거나 구축하고 설계하고 하는 이게 많은 시간들을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세나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제 가입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효과적으로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가치들이 실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가용성, 확장성 이 위에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AI라고 하는 이제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CP에 적용한 AI 플랫폼이고요. 여기에 제미나이 같은 LLM들 그리고 사운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들,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AI 기능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죠 이제 이미진3 같은 이미지 생성 같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스택 이 위에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고객들 입장에서 아마 가장 크게 와닿는 건 프론트엔드가 될 거고요. 이제 웹 기반의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사용자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AI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 사용자마다 그리고 사용자의 워크로드마다 AI 에이전트가 할당이 된다. 그래서 전문화된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중간중간 보시면은 여기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거를 일종의 좀 플랫폼 형태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성 AI 쪽은 워낙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시장 요구사항, 고객의 요구사항 매번 사실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API 형태로 해서 개발자, 고객이 필요할 때마다 고객에 최적화된 프론트엔드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그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어차피 이게 시연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다 언급하게 될 거거든요. 그 전에 간단하게 기능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좀 유사한 챗봇 챗GPT와 좀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전면에 보시면은 사용하는 언어 모델, 제미나이 1.5 프로 그리고 1.5 플래시 같은 모델들 그리고 옆에 내가 생성한 이제 AI 에이전트가 되겠죠. 저희는 마이 AI 봇이라고 부르고 있는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북마크 형태로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에이전트를 그때그때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이 AI 봇의 리스트가 있고요. 업무마다 뭐 HRM, HR, 규제 검토 다양한 AI 에이전트 봇을 만들어서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히스토리가 있어서요. 그동안 챗봇과 나눴던 대화들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이전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시 계산하고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 입력할 수 있는 이제 입력 창이 있고요.
옆에는 이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모델은 제미나이, 당연히 제미나이고 제미나이 1.5%, 1.5, 그리고 플래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2.0, 제미나이 2.0이 나왔죠. 2.0도 아마 조만간 여기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크게 대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앞서 나왔던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이제 그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제 설명, 봇에 대한 이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봇에게 맡길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대부분 문서로 아마 제공되겠죠. 그 문서들을 업로드하게 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은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 생성되는 겁니다. 이 클릭하고 들어가서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어떤 이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봇이 생성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저장된 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만들어주는 그게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많은 기능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미나이 기능을 주로 제공하는 것 같은데 스피치 투 텍스트, 이미진 3 등도 함께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생성 AI를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게 기본적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기술들이 지금 좀 개발 중인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LLM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는 성숙도가 꽤나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기업 환경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말씀하신 생성 이미지, 이미지 보이스 텍스트 같은 것들은 기술의 성숙을 봐가면서 그리고 고객들이 요구할 때, 그리고 요구사항이 명확할 때 그때 계속 추가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적용했던 고객 사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텍스 AI를 이용한 혁신 사례 2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L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를 이용해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한 이유는 당연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마트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어떤 마케팅 데이터라든지 기기에 대한 어떤 정보, 이제 통합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수집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는데 이런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가장 큰 문제는 현업에서 어떤 마케팅 데이터,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건 엔지니어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쿼리를 만들고 어떤 데이터 어떻게 이제 수집할지 같은 것들을 이제 티키타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한 빨리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이제 버텍스 기반의 기술들을 사용했던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자연어로 어떤 마케팅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은 쿼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알아서 SQL을 변환해서 이제 어떤 통계 자료, 분석 자료들을 바로 레포팅해주는 이제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액세스가 필요한데 자연어 기반으로 즉시 할 수 있으니까 현업에서도 필요할 때 바로바로 데이터들을 하고 그 기반으로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K사인데요. K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FAQ, Q&A 기반의 고객 지원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상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 고객들은 상품에 대한 지르사항 같은 것들을 물어볼 때 전통적인 방법은 사이트 치고 들어가서 메뉴 드릴다운해서 찾은 다음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다시 1:1 고객 상담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 거쳤고 데이터는 있긴 한데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고객의 유저 경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고객 경험을 좀 높여보자라고 해서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거죠. 솔루션은 기본적으로는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상품 정보들, 1:1 문의 정보들을 전부 다 이를테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자연어를 기반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검색해서 사용자에게 자연어로 제공해주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처럼 찾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연어로 해서 한 번에 요약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고객 경험이 크게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이 되겠죠. 기업 고객에게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었는데요. AI 폴리시라고 하죠. AI 폴리시를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나 이제 브랜드 가치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텍스트들을 걸러내는 필터링해서 가치까지 고객에게 좋은 경험 그리고 기업 고객에게는 기업 고객 가치를 보호하는 이러한 솔루션을 이제 구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AI 폴리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힘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그렇고 이제 GPT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GPT에서 폭력적인 혹은 편향적인 이제 그러한 것들, 종교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LLM이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출력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AI 폴리시 같은 것들 적용해서 필터링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기본이고 기업 입장에 거기에 더해서 기업의 뭐 브랜드 가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걸 해칠 수 있는 어떤 이제 인풋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뉴스라든지 제품을 폄하하는 어떤 이제 그런 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별로 필요 없는데 뭔가 다른 제품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이 제품은 브랜드가 떨어져 이런 것들이 응답되게 되면은 당연히 브랜드 가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LLM의 어떤 이제 AI 폴리시 위에 각 기업에 맞는 제품에 맞는 브랜드에 맞는 이제 AI 폴리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과 함께해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필터링해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뭐 이제 그러한 솔루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확실히 브랜드나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놓치기 쉬운 부분 쉽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센 AI 시연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전반적인 흐름은 보셨겠지만은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는 이제 세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술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위주로 해서 좀 시연 기간을 좀 길게 잡아드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연을 하기 전에 지금 시연에 있는 사용하는 저 센 AI가 채택한 어떤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밑에 있는 모든 시연들이 이 기반 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은 전반적인 기능들을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비즈니스들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문서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 사용자 가지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문서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이 되겠죠. 검색 엔진에 대해 저장을 하고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인데, 약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레그라고 하죠. 검색 증강 생성인데요. 기존의 검색 엔진은 이제 보통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에 일치하는 문서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 뭐라고 그래도 약간 의미적인 것들을 전달해도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특유의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게 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니까 의미 기반으로 가까운 의미에 있는 어떤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서들을 벡터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같은 의미가 유사한 것들끼리 다 이제 모아주는 이제 이를 색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쿼리를 내렸을 때 키워드가 아니고 사용자가 던진 그 언어, 문장의 맥락을 이용해서 의미 기반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기존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가 사실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가 없을 경우에
뭐 MySQL, 오라클 같은 것들이 사실 검색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쪽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를 가지는 뭐 MySQL, 오라클, 뭐 PostgreSQL 같은 것들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사용자의 대화 의도를 이해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챗봇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러한 의미 기반의 문서들이 리턴이 되게 되면요, 그 리턴된 문서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거고요. 이게 함께 이제 버텍스 AI 제미나이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은 제미나이는 이 문서들을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뭐 레포팅하거나 뭐 추론 정보를 되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인 AI는 현재 레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고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기반으로 제미나이가 분석해서 던져주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연을 하게 될 건데요. 시연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시연하게 될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연이라는 게 기능 위주로 시연을 하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해서 좀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마케터의 세그먼트 분석이죠. 마케터가 가지고 어떤 이제 엑셀 문서 같은 것들을 업로드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세그먼트를 찾아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계획까지를 전달해주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시연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이제 마케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개발자 관점에서는 다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가 투입이 돼서 분석을 하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센 AI를 이용하면은 이러한 이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 그것들을 이제 코드화하기 위한 코드까지를 만들어준 것들을 이제 한 화면에서 쉽게 뭐 몇 분 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연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세무 회계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이제 세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이 되고 이 개정된 것들을 따라잡지 못하면은 이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이걸 그리고 이 문서를 분류하고 수정됨을 찾고 여기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일인데 센 AI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쉽게 수행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사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HR 채용이죠. 채용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PDF 여러 가지 문서들에서 원하는 이제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들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관리자 계약서 검토, 이제 계약서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안을 분석해주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요즘 최근에 많은 컨텐츠들이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생성 영상 쪽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텍스의 영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이제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실제 영상, 여기서 유튜브 영상을 이제 기반했는데 영상을 가지고 영상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고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이러한 것들을 시연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단지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샘플은 기본적으로 영어 기반의 샘플이 될 거거든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한글로 번역하는 거를 다시 자막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기까지를 한 7개 정도, 6개 정도 시나리오 될 것 같은데 이걸 시연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이해를 지금 많이 해가지고 많은 걸 얻어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질문도 있지만 퀴즈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진행했던 게 이제 마케터의 세그먼트 탐색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문서 분석 여기 아까 그 화면 그대로인데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좀 이제 분류 그룹핑해서 묶어놨습니다. 문서 분석 쪽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분석에서 이제 파일을 찾게 될 거고요. 지금은 고객 세그먼트 분석이니까 구매 고객 리스트를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명령들을 내리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데이터를 문서에 줘라고 내리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계략적인 정보를 이제 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마케터라고 한다면은 해당 문서에서 분석할 수 있는 마케팅 세그먼트 종류를 알려줘. 이러한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문서를 알아서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어떤 세그먼트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를테면 인구 통계학적 세그먼트를 상세하게 분석해줘라는 식으로 어떤 이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자, 한번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세그먼트가 나오고 각 연령대별로 이제 나오죠. 어떤 채널을 선호하고 있는지 30대는 전자기기를 선호하고 있고 40대는 화장품, 50대는 그리고 성별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지역별 세그먼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케팅 전략을 세워줘 라는 것들이 다음에 아마 질문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인구 통계 세그먼트에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주는 거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SNS 마케팅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 예시 같은 것들,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 분석에서 마케팅 전략까지 어떤 업무를 이제 하나의 챗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시간이 아마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빠르게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라고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좀 미리 준비된 스크립트를 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미리 준비된 것들로 좀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네,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를 카피하고 지역별 판매량을 위해서 어떤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을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은 다시 코드 쪽을 좀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처리부터 학습까지 전체 코드를 알려줘. 하면은 네, 역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이제 문서의 포맷이 약간 깨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건데 이건 이제 마크다운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크다운이라는 게 이게 문서 끝나야지 완전하게 좀 렌더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버그 같은 건 아니다 이건 말씀드리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완전한 코드를 전부 다 전달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필요한 주석까지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예시, 결측지 처리,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하고 모델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되돌려주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 분석가 같은 경우에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냥 파일 업로드하는 거 하나만으로 모델에 대한 선택, 그리고 선택한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코드까지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로 하면은 데이터 엔지니어 혹은 개발자가 아닌 마케터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코딩 기술만 알고 있으면은 데이터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은 쉽게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세무회계 쪽인데요. 잠깐만요. 역시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세무회계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찾는 그러한 시연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은 세법 개정이 있군요. 일단 제 데이터는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2023년 2000 세법 개정안이 있고요. 이건 지금 PDF 문서입니다. 있고요. 그러면 프롬프트도 역시 이것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삽과 2023년 대비 변경된 내용을 알려달라는 걸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문서 두 개를 다 읽고 다 이해한 다음에 비교하는 작업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수행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제 길지 않은 시간에 어떤 곳에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근데 이건 약간 좀 보기가 약간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면 한번 표로 정리해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이제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한눈에 이제 어떤 리스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경제 활력 제고에 관한 (2023) (2024) 상세 변경 내용 마찬가지로 해당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쭉 출력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를 업로드해 놓으면 이 문서를 기반으로 계속 드릴다운 해가면서 혹은 다른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인사 담당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페르소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HR 문서를 올리고 이력서를 올리고 여기에서 비교를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 비교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비교에서 역시 준비된 이력서를 기반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가설로 만든 이제 그런 장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서가 올라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시각과 관련된 개발자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각화 관련 개발 경험 혹은 스킬셋이 되겠죠. 스킬셋을 가진 개발자, 지원자를 알려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업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HR 인사 지원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오고 이것들에서 원하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죠. 보시면은 그리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각각의 기술, 스킬셋을 가진 분들, 이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 고려사항까지를 전부 다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좀 해보겠습니다. 시각화 개발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개발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추천해줘까지로 좀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필터링 범위가 이제 2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적으로는 문서를 찾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역시 SEN AI에서는 한 번에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어떤 정보들 외에 클라우드 경험까지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들까지 함께 출력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이제 HR 업무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발빠른 대응 그리고 원하는 지원자를 찾는 이제 그런 업무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HR 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풀에서 이러한 것들 찾는 것들 굉장히 이제 큰 일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쉽게 지원할 수 있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로 좀 넘어보겠습니다. 이건 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주요한 작업이 되겠죠. 특히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모호하거나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역시 그러면은 제가 영업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문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여기 있네요. 두 개를 열고요. 그 전에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문서는 계약서였죠. 이제 이러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약서이고요. 계약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약 조항에서 모호한 부분을 찾아서 정말 잘 찾아주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볼까요? 각 계약 조항에서 모호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알려줘 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고요. 두 개의 문서를 참고해서 답을 내놓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황, 이거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볼까요? 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개선 사항들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제안까지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보안 유기에 대한 기준,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 나중에 함정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어떤 이제 계산책까지를 전부 다 보여주는 것들, 사업비 여러 측면에서 이제 모호한 부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걸 계속 수정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수정 업데이트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센 AI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페르소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이제 분석 쪽이었죠. 요즘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영상으로 이제 생산되면서 특히 뭐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영어로 된 문서들, 영상들을 참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겠지만 영어로 돼 있고 이거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문서를 찾기도 힘들고요. 영상 찾기도 힘들고 내용을 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번역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연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 영상은 시나리오 영상은 이건데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I'm thrilled to share with you this new course on ChatGPT prompt engineering for developers, created jointly by OpenAI 시연 and Deep 시간이 Learning.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짧은 걸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건 저희 제미나이의 멀티모달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건데요. 제미나이 멀티모달 경우에는 거의 한 1시간 45분 정도의 분량의 영상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 분석을 확인하는데 큰 이슈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링크만 가지고 복사가 되겠죠. 복사하고 그리고 뭐 내용을 한글로 요약해 줘라고 프롬프팅 해보겠습니다. 영상이라서 뭐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약간 좀 시간이 걸립니다. 몇십 초 정도 걸릴 건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시죠.
이 시연이 보통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 줄인다고 작업했지만 예상보다 좀 빨리 나왔네요. 보시면은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다, 어떤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해주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뭐 개발자라고 하면은 영상을 전부 다 시청하지 않고도 빨리 대감기 하거나 하지 않고도 번역하지 않고도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앞서 이제 번역 자막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이제 해보셨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막 만드는 시나리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서 비교로 영상 문서로 잠깐만요. 여기에서 영상 문서로 가시고요. 아까 그 문서에 대한 자막을 한글로 영상의 내용을 자막으로 출력해줘. 그리고 출력해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막을 비디오, 영상의 자막으로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상 자막의 포맷은 일반적으로 SRT 포맷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SRT 포맷으로 출력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자막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막까지 해서 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센 AI로 자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막을 입힌 것에 대한 한번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아마 지금 소리는 전달되지 않을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번역이라는 게 품질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실 버텍스 구글 쪽이 특히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한 이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뭐 번역가가 한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막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만들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꽤 놀랍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언어를 인식해서 그리고 타임 코드까지 해서 어떤 텍스트를 쭉 이제 보여주겠죠. 특히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아마 쓸 영역이 충분히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발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영상을 이제 교육 목적으로 이걸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러한 이제 센 AI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배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물론 여기에서는 SRT 이거를 파일을 수동으로 이제 해서 이제 자막을 입혀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화되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영상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아마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시연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줄 아는데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시간 딱 맞춰서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저 같은 경우는요, 직업의 특성상 유튜브 영상으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또 시간을 아끼려고 저는 1.5배속으로도 재생을 해보고 그래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정말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부분이 특히 와닿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부분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API 기반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자유롭게 세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영상의 어떤 이런 거에 특화된 그런 솔루션도 충분히 이제 개발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센 AI를 활용하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가요? 비전문가도 센 AI를 활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좀 준비했었거든요.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업무하면서 그냥 파일 업로드해서 묻고 답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죠.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자기 업무 영역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 필요 없는 뭐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제미나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버텍스 AI 제미나이와 같은 서비스인가요? 다른 서비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미나이라고 하면은 웹브라우저 제미나이 해서 들어가는 그거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제미나이와 버텍스 AI 제미나이는 좀 다릅니다. 제미나이, 버텍스 안 붙인 제미나이는 B2C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버텍스 AI 제미나이가 아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버텍스 AI 위에 올라간 서비스이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안 안정성 같은 것,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보안이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 AI는 AI 제미나이는 기업용 기업 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 LLM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센 AI에 업로드한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기업 내부의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제 챗봇, LLM을 도입하는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센 AI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GCP가 되겠죠. GCP에서 제공하는 이미 검증된 이제 보안 어떤 환경 위에서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고객의 모든 데이터는 잘 격리화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사용자별로 이제 그룹별로 권한이 세팅돼서 다른 사용자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두 단계 어떤 이제 보안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혹시 추가 예정된 새로운 기능이 있나요? 센 AI의 로드맵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성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변화에 맞춰서 시장 변화에 맞춰서 계속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LLM 기반의 어떤 지금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 로드맵에서는 이제 생성 이미지가 되겠죠. 생성 이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특히 중요하고 생각하는 거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메일, 캘린더, 문서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LLM 기능을 이용하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WS와 연동하는 게 되겠죠. 연동해서 문서, GWS,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LLM 기능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메일에 대한 어떤 분석, 분류를 맡긴다거나 이러한 크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업무에서 협업하는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이제 팀 그리고 팀 간, 그리고 팀에 있는 개인 간 어떤 데이터를 교환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까 저희가 만든 AI 챗봇을 서로 공유하거나 함께 거기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이러한 쉐어 기능 같은 공동 작업 기능들을 지금 로드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이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담당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퀴즈를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을 채팅창에 빨리 써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문서를 의미 기반으로 새긴 검색하기 위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문서를 의미 기반으로 새긴 검색하기 위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빨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써주시고 계신데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벡터 인베딩입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께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퀴즈를 냈고요. 퀴즈가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빨리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센 AI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어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빨리 작성 부탁드릴게요.
네, 센 AI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어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지금 정답을 또 많은 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버텍스 AI였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신데요. 역시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깜짝 퀴즈 이벤트 마지막 세 번째 퀴즈 이벤트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퀴즈는 센 AI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어떤 LMM 모델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빨리 남겨주세요. 네, 채팅창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센 AI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어떤 LMM 모델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퀴즈였습니다. 네, 퀴즈의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제미나이였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선착순으로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이벤트까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를 이렇게 진행해주신 소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 첫 번째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힘든 자리였었습니다. 제가 제 내용을 좀 잘 전달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건 이제 너무 고맙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지원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 구글의 버텍스 생성 AI 기술 그리고 저희 센 AI의 어떤 발전 같은 것들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GCP 제너레이티브 AI의 혁신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